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 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교육 프로그램, 그 중에서 본초와 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학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총 8주차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어떠한 방제들이 한의학 치료에 쓰이는지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먼저 방제학이 무엇인지 본초와 방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러한 약물을 본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본초 서적인 신농본초경의 경우 약 365종의 약물이 수록되어 있고, 이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발전되어 오면서 현재 문헌에 기록된 총 약물의 종류는 8,900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은 여러 종류의 약물을 쓰게 되는데, 식물류, 동물류, 광물류의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식물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초는 각각 여러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각의 본초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성질을 의미합니다. 한, 열, 온, 양, 즉 차갑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약물 자체가 가지는 온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약물이 지금 현재 뜨겁다고 해서 뜨거운 성질을 가지거나 혹은 차갑다고 해서 차가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복용하였을 때 우리 몸을 차갑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한약인데, 이것을 복용하면 사람 몸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차갑다든지 하는 증상에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체질적으로 차가운 사람들에게 이 뜨거운 성질의 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석고라는 한약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는 대표적인 한약인데, 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한약재는 몸을 차갑게 하여 몸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었다거나 염증이 있어서 몸에 열이 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차가운 성질의 약물을 사용하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본초가 가진 5가지 맛을 의미합니다. 각각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약물을 직접 먹었을 때 혀로 느끼는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맛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맛은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신맛의 경우 기운을 모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아주 신 레몬이 있어요. 이것을 한 입 베어 물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신맛에 의해서 몸을 움츠러들게 되겠죠. 이렇게 신맛은 우리 몸 바깥으로 무엇이든지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모아주고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사를 많이 한다든가 혹은 땀을 아주 많이 흘린다든가 아니면은 소변을 자주 보러 가야 할 때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맛이 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쓴맛입니다. 쓴맛은 열을 내리고 몸속에 있는 여러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맛의 경우 염증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염증성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열이 나는 것이고, 이 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쓴맛이 나는 한약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단맛입니다. 단맛은 맛을 조화롭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의 기운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특히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단맛이 나는 약재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곡물들 같은 경우에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단맛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곡물들은 주로 소화를 잘 시키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은 땀을 나게 하고 몸에 열을 내고 기운을 발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매운 고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매운 고추를 한 입 베어 물면은 매운맛이 입안을 감싸면서 열이 나고 얼굴이 벌개지고 땀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땀이 나게 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하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초기 감기가 있을 때 이 매운맛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가 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외부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몸에 침범을 하였을 때 가장 인체 바깥쪽에 머무르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발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체표에서 땀을 내서 땀과 함께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운맛은 초기 감기에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짠맛입니다. 짠맛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한국에는 김치라는 음식을 만듭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을 만들 때는 이 딱딱한 배추를 소금에 절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배추가 부드러워집니다. 이처럼 짠맛은 여러 가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환자에게 적용할 때는 주로 변비가 있을 때 활용하게 됩니다. 즉, 대변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해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망초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초는 앞서 설명드린 4가지 기운과 5가지 맛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능들을 각각 분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기가 걸렸을 때 이 표증을 해소하기 위한 해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열이 날 때 이 열을 내려주기 위한 청열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속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맺혀서 빠져나가지 못할 때, 즉 변비 같은 것을 치료할 때 쓰는 사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습기가 차 있을 때 이 습기를 제거해주는 조습약이 있습니다. 또한 몸의 부종이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수약을 활용하게 되고요. 몸이 차갑거나 팔다리가 차가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리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체했을 때는 소식약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몸에 나쁜 피가 몰려 있어서 병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 활혈거약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은 그 허약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익약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 본초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본초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각각의 본초를 그냥 바로 먹어서 치료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본초를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하고 가공하여 한약 처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방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제는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주요 치료 방법으로 침, 뜸과 함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제 역시 굉장히 많은 처방들이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방제의 수는 모두 합하면 약 10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제를 구성할 때는 약물을 마구잡이로 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의해 조합하게 됩니다. 약물은 모든 것이 이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생각해 보면 A라는 약물이 있고 B라는 약물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겨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또 C라는 약물과 D라는 약물이 있을 때 이것을 같이 먹게 되면 효과가 더 높아져서 같이 먹기를 권장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본초 역시 사람을 치료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칠정입니다. 그래서 한약재를 같이 사용했을 때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두 약물을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낮아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또 약물에 부작용이 있을 때 다른 약물을 첨가해서 넣으면 부작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약물을 넣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높아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기반으로 방제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약물의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물끼리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칠정의 기반으로 하여 방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방제를 구성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바로 군신좌사 이론입니다. 이것은 방제를 구성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고대 국가의 체계에 비유한 방법입니다. 즉, 나라를 경영할 때 맨 위에 임금이 있고 임금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 아래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게 되고 이 신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이 임금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듯이 방제 역시 여러 가지 약물이 군신, 좌사의 작용을 가지고 구성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군약입니다. 군약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요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기를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땀을 내주는 약물을 군약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약은 임금이기 때문에 약물의 숫자는 하나 혹은 둘 정도로 적고 그리고 주요 증상을 치료하기 때문에 약의 용량은 많이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신약은 현재 국가로 생각하면 대통령을 도와주는 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약의 바로 밑에서 군약을 도와서 함께 주요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치료하자면은 땀을 내주는 한두 가지의 약재를 군약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땀을 내주는 한 3, 4가지 정도의 약물을 신약으로 하여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좌약입니다. 좌약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째, 환자의 경우 주요 증상 외에도 여러 가지 겸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기에 걸렸더라도 콧물이 나거나 가래가 있거나 혹은 머리가 아프거나 여러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약물을 쓰게 됩니다. 그 외에 군약이나 신약이 약성이 너무 강할 때 이것을 억제시키고 조절을 시켜주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약물들이 부작용이 심한 게 들어가 있으면 이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약물도 넣어주게 되는데 이것도 좌약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좌약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약입니다. 사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약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제에는 적어도 한두 개, 많으면 수십 종류의 약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약들이 조화롭게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로 사약을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감초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약을 원하는 병소로 인도하는 약물도 역시 사약으로 씁니다. 두통이 있다고 했을 때 머리의 앞쪽이 아프냐 혹은 옆이 아프냐 뒤가 아프냐에 따라서 앞쪽이 아프면은 약물이 앞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들을, 뒤쪽이 아프면 뒤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약물들을 써주게 되는데 이것들도 모두 사약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처방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군약, 신약, 좌약, 사약이 들어가서 방제를 구성하고 일정한 치료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방제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그에 따라 효능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제들을 각각의 분류법에 따라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분류법에도 다양한 분류법이 존재합니다. 첫째, 약물의 작용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즉, 땀을 많이 내게 해주는 처방, 혹은 대변을 보게 해주는 처방, 혹은 소변을 보게 해주는 처방, 이런 식으로 약물의 작용에 따라서 처방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병증에 따른 분류도 하는데, 즉, 이 처방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처방, 혹은 변비를 치료하는 처방, 혹은 두통을 치료하는 처방과 같이 이러한 처방들이 어떤 병증을 치료하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사방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 처방이라는 것은 고대 한 처방이 만들어지면은 그 처방에 한두 가지의 약물을 더하거나 한두 가지 약물을 빼거나 혹은 각각의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처방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약물의 구성이 비슷한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이 비슷한 처방끼리 모아서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분류법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이며 한국의 한의과 대학에서도 이 방제를 배울 때 종합분류법에 따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종합분류법은 약물의 작용이나 병증들을 모두 고려하여 거기에 맞게 종합적으로 분류한 방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제를 배우실 건데 이것 역시 종합분류법에 따라서 방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방제는 끓이거나 가루를 내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탕제입니다. 탕제는 방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방제에 들어갈 약물들을 모두 물에 담근 후 전탕, 즉 끓인 후 그 즙을 취하고 찌꺼기는 제거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탕제의 경우 제작이 간편하고 환자가 먹었을 때 흡수가 빨라서 치료 효과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한의원 등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형이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를 한다든지 복용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제 외에도 여러 제형을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환제는 알약 형태의 처방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을 말린 후 곱게 가루로 만들어 여러 보조제를 넣어 동그랗게 만든 것이 환제입니다. 여기 보조제는 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꿀 같은 것을 넣어서 뭉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제를 만들게 되면은 복용도 간편하고 휴대를 하거나 저장을 하는데도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제의 경우 탕제 다음으로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입니다. 다만 이 환제의 경우 앞서 설명한 탕제에 비해 약효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치료 효과를 봐야 되는 질환에는 어울리지 않고 만성 질환이거나 혹은 사람이 허약하여 치료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야 될 때 이 환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제입니다. 산제는 가루약 형태의 제형입니다. 역시 약물을 곱게 가루로 분쇄하여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가루약을 직접 복용하여 내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외용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그 환부에 직접 가루약을 도포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X제입니다. X제는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형 중에 하나인데요. 약제를 물 혹은 에탄올, 메탄올 등 여러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을 한 후 그 추출액을 농축하여 만든 제제입니다. 이러한 약물 농축물을 여러 가지 부영제와 섞어서 가루약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X제는 역시 복용이 간편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한방보험약 등 일반 의약품의 제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처방들은 대부분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는 제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활용을 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제는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치료 효과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약도 다른 의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하루 3회 식후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의 종류라든지 제형에 따라서 다양한 복용법이 있으며 또 환자의 질병이라든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양한 복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약한 후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약물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물을 먹은 후 그 질병에 따라 또 다양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기약을 복용한 후에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죽을 복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기 같은 경우 땀을 내는 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땀을 내는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죽을 복용을 시키고 또한 감기약을 먹어서 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죽을 복용하게 됩니다. 또 생지황이라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이 생지황을 약을 먹었을 때 생물을 먹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물끼리 상호관계가 있어서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관계들이 있다고 하였죠. 약물과 식품 간에도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식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생지황을 먹은 후에 생물을 먹게 되면은 생지황의 효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리법이 있으며 여기에 관한 사항들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방제를 배울 때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본초와 방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학습하셨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방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